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즐겨봤던 드라마가 두 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블루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는 실제 장애인이 직접 출연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무척 인상적이었죠. 자, 이런 드라마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가지고 온 책도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그래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님입니다. 2021년 12월에 출간됐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스즈키 다이스켓입니다. 1973년생이고요. 르뽀 작가입니다. 저자의 아내가 장애인이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98년이고요. 그때 남자 나이가 25, 여자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났어요. 도쿄에 있는 어느 편집 프로덕션에서 만났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 남자는 프리랜서였고 여자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남자가 묘사하는 여자의 첫인상은 시끄럽다 였습니다. 심하게 침착하지 못하고 소란한 여자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요. 동거 5년째 되던 해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서로 운명처럼 만났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겠죠.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아내는 항상 어지르고 이걸 치우는 건 남편 몫입니다. 그러니 말다툼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방 문을 닫고 들어가서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합니다. 네, 아내에겐 어릴 때부터 누적된 정서 불안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네, 그러니 순탄치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은 너끈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부에게는 큰일이 더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내의 뇌종양인데요. 2011년 11월에 이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저자는 뭐 입원비, 수술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었고요. 집안일도 혼자서 다 담당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아졌을 겁니다. 아마 그 때문일 텐데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남편은 2015년 5월에 뇌경색에 걸리게 됩니다. 이 뇌경색이라는 게 부작용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주의력 결핍 장애, 수행 기능 장애, 작업 기능 장애, 그리고 정서 장애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증세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세들이 아내가 겪고 있는 발달장애 증상과 무척이나 유사하다라는 점이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남자가 장애의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남자가 직접 장애를 경험하고 나니까 장애에 대한 이해 넓이가 훨씬 더 확장되더라 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이 부부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가정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저자가 이 책을 마무리한 시점이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두 사람이 만나서 동거와 결혼을 하고 발병을 거쳐서 서로를 알게 된 그 세월 18년의 기록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얼핏 보면 참 어두운 내용일 것 같은데 저자가 글을 참 재미있게 잘 쓰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쾌하게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개의 일화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무척이나 인상 깊다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자가 뇌경색을 앓고 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저자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가격이 392엔이에요. 평소 같으면 아주 쉽게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내서 계산을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계산이 안 돼요. 100엔, 200엔, 300엔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헤아리면서 물건 가격이 얼마였더라?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계산대 화면에 329엔이라고 적힌 그 글자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돈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100엔, 200엔, 300엔. 그러고 나서 다시 잊어버리는 거죠. 얼마였더라? 네, 그래서 다시 계산대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계속하면 계산을 끝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 다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은 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저자가 내놓은 해법은 1000엔짜리 지폐를 점원에게 주고 계산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 가지고 갔던 동전에 더해서 점원에게서 받은 또 다른 동전, 이게 주머니에 다 들어가니까 주머니가 동전으로 불룩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내가 왜 항상 가게만 다녀오면 주머니가 불룩해지는지, 동전으로 주머니가 불룩해지는지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더 인상적인 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자는 아내에게 상점에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제 계산을 못해 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서글픈 표정으로 어눌한 말투로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묻더랍니다. 이제 내 기분을 알겠어? 네, 이렇게 되묻더라는 거죠. 네, 예전엔 남편이 절대 알 수 없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젠 남편이 직접 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알게 되죠. 무척 힘들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위로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라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했던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계속 속상해 하니까 아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로 일일이 상심하면 죽고 말아. 사소한 걸로 하나하나 침울해 하지 마. 그게 장애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더라는 거죠. 네, 이 책의 저자는 장애를 경험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이렇게 넓혀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긴 일화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자가 아내에게 식탁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식탁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그릇 정리를 다 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테이블 위를 보니까 밥그릇이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저건 안 치웠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아, 안 보였어. 네, 보이는데 그 그릇이 안 보여서 치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남편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 저런 거짓말을 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자신도 뇌경색 발병 직후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핸드폰을 찾으려고 책상 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리거나 또는 겪는 짓을 하듯이 책상을 보면
그땐 핸드폰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걸 오싹한 경험이었다 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상은 시력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죠.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겁니다. 저자는 뇌경색을 앓은 후 3개월쯤 지나니까 이런 증상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5개월이 지난 무렵에는 거의 다 사라졌지만 뇌경색 직후엔 이런 문제를 종종 겪었다 라고 이 책에서 적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아내는 상시적으로 겪고 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내는 눈앞에 있는 밥그릇을 치우기 귀찮아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안 보여서 놔둔 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남편의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뇌경색에 걸린 걸 진심으로 감사한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다 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 저자는 실제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아니었다면 남편은 평생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는 성장 배경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 책의 저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을 시키면 아내가 어릴 때 엉뚱하게라도 해내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 엄마가 지켜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면서 엄마가 어린 딸을 질책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몹쓸 아이라거나 구제불능이라고 소리쳤다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아이는, 어린 아이는 아예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됐던 게 아닐까라고 남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본인도, 남편 스스로도 뇌경색이 걸리기 전에는 본인도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같이 하자고 처음엔 말을 했는데 왜 이것도 못하냐 라면서 질책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엔 나중엔 집안일을 저자가 혼자서 다 하게 됐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내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결과가 생긴 거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해도 결혼 전에는 엄마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늘 대신했기 때문에 아내는 의욕을 잃어버린 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무의식적으로 이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태도를 아내가 갖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남편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책의 표현대로 다행히 저자가 뇌경색을 앓게 되죠. 그리고 아내의 장애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게 되죠. 이젠 아내도 같이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참 지난해 보입니다만 무척 성공적입니다.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식사 준비를 같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고 있을 때 진짜 너무 저도 기쁘고 반가워서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 부부는 평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일은 여전히 남편이 많이 합니다. 작업량을 보면 그래요. 돈도 남편이 벌어오고 집안일도 여전히 남편이 많이 합니다. 근데 노력하는 양이 평등해졌다 라고 남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면 10분이면 끝낼 일을 상대방은 1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걸 하고 나서 상대방은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녹초가 될 만큼 노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누구보다 눈물겹게 노력하는 겁니다. 무언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의 양을 정량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내의 노력은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무척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부부는 노력하는 양으로 따지자면 이제 평등하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쟤 왜 저래? 라는 생각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쟤 왜 저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100%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이걸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결코 이해할 수 없던,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던 그런 사람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구나.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이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원칙,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한다 라는 이 원칙은 장애를 떠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왜 빨리 걷지 않느냐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서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게 맞는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